예를 들어 한 기업이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면 이걸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할지, 세무상 어떤 처리를 할지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기관은 보관, 관리, 보고까지 한 번에 해주는 파트너를 찾는 거고요. 리플은 이 부분에서 단순 보관이 아니라 규제 준수, 회계와 세무 지원, 글로벌 결제 연결성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있습니다. 결국 기관 입장에서는 안전한 금고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와 연결된 풀 패키지를 원하는 거고, 리플은 바로 이 지점을 공략하려는 거죠. 올해 들어 리플이 여러 방향으로 사업을 빠르게 넓혀나가고 있죠. 결제나 송금 같은 기존 영역을 넘어서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까지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중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커스터디 서비스라는 거. 며칠 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커스터디 서비스라는 건 쉽게 말해서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대신 보관해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한국에서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이건 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는지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잠깐 시간 내셔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플이 한국에서 수탁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내년부터 한국에서는 법인 투자자 시장 참여가 단계적으로 허용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가상자산위원회가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비영리 법인이나 전문 투자자 법인부터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동안 한국은 개인 투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거래량 통계를 보면 원화 거래가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활발한데, 이런 시장에 기관이 들어온다면 판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도 가장 혈안인 게 뭐예요? 바로 기관 자금입니다. 이게 한국에서 진행된다면 기업이나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루트가 확보되는 거예요. 개인과 기관의 갭은 상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시드 차이가 엄청나죠. 1, 2억이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플이 지금 한국 시장으로 눈을 돌린 건 아마 내년부터 커질 법인 시장에 맞춰 미리 자리를 잡으려는 움직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커스터디, 즉 수탁 서비스는 왜 필요한 걸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커스터디라는 건 디지털 자산을 대신 보관해주는 서비스라고 했죠. 개인은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넣어둘 수 있지만 문제는 프라이빗 키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자산 전체를 잃게 됩니다. 해킹이나 단순 실수로도 되돌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수천억 규모 자산을 개인 지갑에 넣어두실 수 있겠어요? 아마 대부분 절대 못한다고 하실 겁니다. 바로 이 불안감을 해결해주는 게 수탁 서비스예요. 비유하자면 집 금고에 현금을 넣는 대신 은행 금고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은행은 보안이 철저하고 보험도 있으니까 훨씬 안전하잖아요.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이런 안전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은행들까지 뛰어들었고, 글로벌 수탁 시장은 수십조 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규제기관이 기관 투자자에게 커스터디 서비스를 반드시 사용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관이라는 게 선택이 아니라 투자 자체를 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된 거죠. 이제 한국도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리플이 한국에서 곧바로 수탁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가 필요한데 리플은 그걸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 이미 라이센스를 보유한 국내 기업과 협력하는 겁니다. 리플이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술을 제공하고 국내 기업은 라이센스로 시장에 들어가는 방법이죠. 쉽게 말해 직접 열쇠가 없으니 이미 열쇠를 가진 기업과 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리플이 한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핵심은 리플이 누구와 손을 잡느냐가 될 겁니다. 리플이 수탁 사업 얘기를 꺼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비덱스나 다날 핀테크 같은 수탁 업체들과 협력해온 경험이 있어요. 리플이 이번에 처음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연결고리를 만들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탁 사업 리플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국내 시장에는 이미 강력한 경쟁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도 자체 수탁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카카오 계열사, 신한은행, 국민은행 같은 대형 금융사들도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죠. 내년을 앞두고 사실상 국내 기업과 금융사 전부가 수탁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플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새로운 개척지가 아니라 이미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손을 잡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수탁 서비스에서 원하는 건 단순 보관이 아닙니다. 회계 처리, 감사 대응, 세무 보고 같은 복잡한 요건까지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한 기업이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면 이걸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할지, 세무상 어떤 처리를 할지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기관은 보관, 관리, 보고까지 한 번에 해주는 파트너를 찾는 거고요. 리플은 이 부분에서 단순 보관이 아니라 규제 준수, 회계와 세무 지원, 글로벌 결제 연결성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있습니다. 결국 기관 입장에서는 안전한 금고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와 연결된 풀 패키지를 원하는 거고, 리플은 바로 이 지점을 공략하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커스터디 서비스가 리플 입장에서 왜 중요한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리플은 그동안 주로 송금, 결제 쪽에서 수익을 만들어 왔지만 송금 수수료만으로는 수익 구조가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한계가 있었죠. 커스터디 사업은 단순히 새로운 서비스가 아니라 안정적인 수수료 모델을 리플에게 만들어줍니다. 고객이 맡긴 자산을 보관해주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장이 커질수록 수익이 꾸준히 쌓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쌓이는 건 돈이 다가 아닙니다. 기관 고객에게 보안, 규제 준수, 신뢰를 제공하는 경험까지 얻을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토큰화 자산이나 RWA 같은 다른 사업으로 확장될 때도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즉 커스터디는 리플에게 새로운 수익원이자 장기적으로 금융 인프라 파트너로 자리 잡기 위한 필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플이라는 종목은 다른 종목에 비해 이슈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관과 관련된 소식은 당장 체감되진 않지만 나중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리플이 준비하는 커스터디 서비스도 그런 흐름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뉴스 하나에 흔들리고 가격 움직임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하지만 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시장의 흐름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은 차분히 준비하고 지켜보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단기간의 등락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는가예요. 이런 부분을 차분히 바라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흐름이나 더 디테일한 분석 내용들은 네이버 카페나 실시간 소통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입력하실 필요도 없고 모두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아직 입장 못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하시고요. 결국 투자에서 중요한 건 기회가 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지금은 그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